바로 이어서 가죠. 홍콩은 진짜 어떻게 하죠? 홍콩 그러고 보니까 막 사태가 매우 심각한 것 같던데, 사람도 막 죽고. 아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저희도 이제, 제가 초등학생 때 전두환이 대통령이었나요? 네. 우리 치매 걸렸다고 하시는 양반. 그때 대학생들 데모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 집에 근처에 대학교가 있어서 그때 이제 막 대학생들하고 경찰이랑 이제 데모 때문에 대치하고, 거기 과정에서 최루탄 날라오고 화염병 날라가고, 이걸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많이 보면서 자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잖아요, 홍콩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것만 봐도, 기억을 떠올려 봐도 그것도 심각해 보였는데, 그거보다 더 막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으니, 홍콩은 진짜 참 힘들 것 같아요. 치매는 걸렸으나 골프는 한다. 진짜 노양심이죠, 전두환. 진짜 왜 강제로 재산 안 뺐죠? 이해가 안 돼요. 그거 특별법을 만들어서 집행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죠, 국회의원들? 진짜 납득이 안 됩니다. 인권 문제인가? 인권 안 따져도 되잖아요. 그 사람은 범죄자인데 인권 왜 따지지? 그냥 특별법 만들어서 그 사람 재산 강제로 압류시키면 되는데, 저는 왜 안 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막 그런 얘기도 하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적으로는 중요한 역할도 하고 기여를 했다, 나라에.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왜냐면은 전두환 때 그 경제 쪽 지표가 있어요. 3박자 지표가 있는데 역대급이었어요, 전두환 때. 그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잘 기반을 다져놔서 전두환이 꿀을 빨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우연의 일치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역할을 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른 거, 그리고 나라의 돈을 꼼쳐 먹은 거, 그거를 눈 감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은 강제로 징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요? 경찰도 대줬어요? 야, 진짜 너무하네. 아니, 이거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본인 명의로 재산이 안 돼 있다고 해도 완전 눈 가리고 아웅인데 왜 이거를 못하는지 납득이 안 돼요. 다 차명으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강제 징수하면 되는데, 또는 이제 경찰 몇 명 붙여놔갖고 감시하는 거죠. 재산이 없어서 이제 강제 진술을 납부를 못한다 막 이런 핑계 대는데, 잘 지키고 있다가 혹시 편의점이나 물건을 사요. 비싼 물건,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돈 없다며. 어디서 났어? 지금 빨리 소명해. 소명 못해? 그럼 이거 압수. 이런 식으로 해도 징수하면 되잖아요. 완전 괴롭히면 되잖아. 왜 그것도 안 하는 거지? 그니까요. 진짜 이 눈앞에 나쁜 놈을 놔두고 그거를 처벌을 못한다는 이 현실이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심지어 교통 위반해갖고 만약에 경찰 발견했다, 여지없이 딱지 떼잖아요. 근데 눈앞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그렇게 딱지를 떼는데, 대놓고 우리나라 국민도 다 아는 범죄자를 눈앞에 두고 그거를 처리를 못하고 있다? 두 가지로 참 속상해요. 그런 범죄자를 처분을 못하는 거. 두 번째는, 국민들은 그냥 조금만 잘못해도 다 막 하면서 왜 저 대놓고 있는 범죄자는 손도 못 대고 있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박가수님이랑 똑같은 생각해요. 다 똑같아서 그놈들이라 그렇게 놔두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생각 들거든요. 만약에 강제로 추징을 해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선 좋은 선례죠. 그러니까 범죄자가 아무리 막 꼼수를 쓰려고 해도 결국엔 법을 만들어서, 그에 딱 적합한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징수해낸다. 그럼 국민 입장에선 되게 정의 실현이고 되게 좋은 선례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한테는 되게 불리한 선례겠죠. 본인들이 나중에 그런 잘못했을 때 본인들이 아무리 꼼수 써봤자 그 상황에 맞게 이런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강제로 징수하고 난리 칠 테니까
본인들의 나중을 생각해서 그놈들이 그놈들인지라 아마 안 만들고 있는 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밥에 그 나물들이라 되게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국회의원들도.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솔직히 그 중에 좀 생각 있고 정의로운 사람 진짜 극소수인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그놈들이 그놈들인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장세동에 기억나죠. 뭐 제 어릴 때긴 하지만 이름은 익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파랑 지붕 안에 다 범죄자들. 그 말도 맞는 것 같네요. 아주 파란 집에만 들어가면 죄다 범죄자가 돼서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권력 맛이 참 뭐라 해야 될까요?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맛인가요? 막 영화나 그런 거 보면 있잖아요. 독배를 들면은 막 갑자기 악당이 되고 악마가 되고 그런 게 있나 봐요. 청와대. 참 알 수가 없어. 자, 이제 아까 김부사님이 잠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이에 뭐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비트 스탬프가 이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들은 다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 관할법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렉스가 잘 사용되지 않는 이유를 뭐 공식적으로 밝혀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정확한 팩트로 알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아마 추정을 해보건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비트렉스가 뉴욕주에 있는 당국과 엄청 싸웠잖아요. 그때 뉴욕 당국이 야 니네 안티모니 론더링 똑바로 못해갖고 막 북한 애들 막 탈세하고 너희 통해서 그렇게 한다면서 엄청 공방을 벌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서비스 안 되는 지역이 막 생기고 그랬죠. 비트렉스가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련들의 사건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건데 반대로 그 시점 이후에 바로 직후에 비트 스탬프는 뉴욕주에 있는 그 금융당국한테 라이센스 받았잖아요. 반대로 비트렉스는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련들의 사건을 미뤄볼 때는 지금 컴플라이언스를 만족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비트렉스가. 그러니까 리플사의 ODA 제품 자체가 안 그래도 어제 저희가 같이 얘기했죠. 은행에 있는 사람들, 일본에서 BIS 국제결제은행 그런데 커리어도 갖고 있는 사람이 인터뷰를 해봤는데 시보스에서 이제 현직 은행에 있는 그 실무자들 얘기로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 은행의 통제 영역을 벗어난 이런 세틀먼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련해서 이런 안티모니 론더링이나 CFT, 테러 자금 조달 이런 거를 좀 신뢰하기 힘들다, 좀 리스크가 있어서 좀 사용하기 어렵다, 주저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맥락과도 좀 같겠죠. 안 그래도 이런 거를 좀 떨어하는데 비트렉스? 지금 뉴욕주에 있는 금융당국과도 그렇게 알랑 씨름을 벌이고 있는데 약간 신뢰도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비트 스탬프에 쏠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라이센스도 공식적으로 받았고 비트 스탬프는 반면에. 어서오세요 루잉님. 자, 내일 수능이지만 출근하시지 않나요? 수능이라고 출근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부럽다. 저도 출근 안 하고 싶다. DK님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하이. 라자만 좌표요? 라자만 리프사 리프사 유튜브에 있어요. 라자만 여기에 올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 있잖아요. 라자만 여기 있잖아요. 라자만. 그리고 이게 이 멕시코 비스호 거래소 대표로 여자 직원이 왔는데 이 트와이스 맞죠? 나연이 닮았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막 멕시코의 나연이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환호하더라고. 예쁘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For the past 5 years. 약간 통통하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멕시코의 나연이라고 칭송하던 저 직원이 나온 영상도 있습니다. 2개.
아, 휴가이신 분들 계시네요. 좋겠네요. 자, 뭐야. 창현님이 기사 링크를 하나 올려주셨는데, 야, 야후재팬이랑 라인이랑 합병한다고? 왜? 누가 주체죠? 라인은 지금 네이버. 아, 소프트뱅크랑 네이버가 서로 협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지주회사끼리 논의를 하고 있네요. 라인이랑 야후재팬을 이제 합병하는 거에 대해 각각의 이제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뱅크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협상을 하고 있답니다. 기사에 따르면은 라인의 지분을 70%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이버가. 굉장히 빅딜이 되겠네요. 둘이 합쳐놓으면은. 야후가 다른 데서 망했어도 일본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합병을 하면 생각보다 빅딜이겠네요, 일본 내에서는. 그쵸, 라인이 주가 되겠죠. 왜냐면은 라인이 더 일본 시장에서도 훨씬 앞서 있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동남아나 이제 남미에서 라인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약간 야후재팬을 흡수하는 형태긴 할 텐데, 어쨌든 간에 뭐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논의를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멕시코와 미국 간 XRP 송금 중인데 송금로 개척된 나라에 미국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왜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구간을 추가했다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머니그램 같은 경우가 뭐 멕시코랑 필리핀 추가했다, 이 지역에 뭐 ODA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왜 미국은 얘기 안 하냐는 그런 의미시죠. 그 이유는 그거죠. 워낙 미국 중심으로 송금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미국 중심의 유동성으로 이루어진 시장이 현재 시장이거든요. 머니그램 역시도 이제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심으로 송금을 보내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제한 지역을 당연하니까 미국 제한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미국이 그 통로상에 엮여 있지 않기 때문에 언급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미국, 필리핀, 미국, 멕시코,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지금 통로를 연결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김 부사님 이제 ODA 관련된 거를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ODA 지금 볼륨 나들이 한번 가보죠. 멕시코 한번 체크를 해보고, 타 지역은 그 서머리 요약을 해서 집계를 한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어제 빗소의 이 볼륨 자체가 250만 개 이하 미만까지 떨어졌어 갖고 굉장히 좀 걱정했는데 다시 한 680만 개를 유지하고 있네요. 금방 올라와서.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피셜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때는 ODL 양이 확실히 적었어요, 이 하루는. 하지만 다시 한 680만 개 보신 것처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사이트로 보겠습니다. 요약한 사이트 있는데 여기 가서 유틸리티 스캔해서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대시보드 형태로 그래프화 시켜서 각 구간별로 볼륨을 24시간 기준으로 정리를 해놓거든요, 사이트에다가. 이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말 아니었잖아요. 모르겠어요. 원래 패턴이 CHJ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이 원래 주는 패턴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지난번에 주말에 안 줄고 유지가 됐던 적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필리핀은 좀 올라왔네. 18,000달러까지? 그러면은 이거 많이 올라왔는데? 18,000달러?
잠깐만요. 코인스 PH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코인스 PH. 나머지는 보신 것처럼 적어요. 이 보시면은 이 사이트 주소도 제가 여기 남길 테니까 궁금하시면 직접 보세요. 이거 달러죠. 여기 써 있잖아요. USD 달러 기준이죠. 달러라고 여기 적어놨잖아요. 달러 기준입니다. 자, 이 필리핀 이 데이터가 맞다고 하면은 지금 코인스 PH 많이 늘어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죠. 필리핀 갑자기 좀 늘었는데? 이 정도나 된다고? 18,000? 아, 아니다. 예. 안 늘었겠네요. 그냥 요즘의 근황이랑 똑같겠네요. 한 30만 개 정도 거래되면 저 정도 양이 나오고도 남죠. 그대로겠다. 예. 제가 착각했어요. 보자, 볼륨. 예. 그죠? 한 20만 개? 10만 개. 그쵸. 22만 개. 오늘은 한 10만 개로 가는 중인데, 그대로네요. 네, 아직 그 필리핀 구간 역시도 특별한 게 없어요. 아직 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도 볼 거 없죠. 호주 지금 이 호주 달러가 요거거든요. 예, 법정 앞에 통화기호 상으로 AUD예요. 앞에가 호주의 의미고 뒤에 그 법정 앞에 네임인 달러, 호주 달러. 그래서 AUD가 이제 호주 달러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랑 또 어디니? 여기 필리핀 그리고 호주랑 미국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보면은 267달러. 그냥 의미 없죠. 한 30만 원 정도? 이거는 100 얼마? 이거는 한 3,4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사용이 있긴 한데 의미가 없네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기 빼고는 거의 의미 없는 수치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에서 멕시코 이 구간만 많아요. 지금 현재. 이게 거진 다 머니그램 거라는 거 지금. 자, 그렇습니다. 5대 관련된 상황은 현재 그래요. 5대1 이게 이 머니그램이 그 말씀드렸지만 CEO가 램프업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량을 늘리겠다는 건데 과연 머니그램이 ODL을 좀 더 적극적으로 썼을 때 어느 정도 볼륨이 나올지 되게 궁금합니다.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 머니그램이 좀 파격적으로 쓰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한 번에 막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어쩌면이 아니라 거의 높은 확률로 그렇게 머니그램 하나가 적극적으로 쓴다고 해서 막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기대감과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머니그램 하나가 쓴다고 해서 막 XRP 가격이 떡상한다. 그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머니그램 혼자서 엄청난 볼륨을 뿜어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항상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다른 데서 머니그램 쓰면은 마치 떡상이 있을 것처럼 묘사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은 그냥 흘려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쉬운 거면은 리프사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현금이 꽤나 된다고 자랑도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럼 아예 머니그램 인수합병해갖고 그냥 강제로 쓰게 만들었겠죠. 그냥 이런 파트너, 전략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만약에 머니그램이 써서 XRP 떡상할 수 있으면 그냥 아예 사들였겠죠. 머니그램 좀 더 주식을 사들여갖고 대주주 돼갖고 그냥 주주총회 딱 불러들여갖고 야 이제 CEO 너 나와, 우리 리프사에서 파견한 사람 CEO를 안 칠 거야. 대주주 총회 때 CEO 교체한 거 딱 올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애쉬 같은 애 안 쳐요. 파견해갖고 자, 대주주 총회에서 리프사가 지분 제일 많으니까 50% 넘으면 되잖아요. 자, 가결시켜요. 보내. 그럼 애쉬가 CEO 앉았잖아요. 강제로 쓰게 만들면 되잖아요. 모든 국가에. 걔네만 써서 떡상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왜 안 하겠습니까? 그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길게 보고 있는 거죠. 리프사도. 머니그램 하나가 모든 트래픽을 OD에 쓴다고 해서 XRP가 막 갑자기 세계 글로벌 브릿지 커런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접근 안 하는 거죠. 혹시나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말들, 그런 소식들에 대해서는 그냥 흘려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길게 봐야 돼요.
물론 이제 투기 세력들이 펌핑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금방 볼 수 있는데 요즘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투기 세력들이 과연 다시 예전의 불장을 한 번 더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불장이 올 것 같기는 한데 금방 올까 싶어요. 한 번쯤은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모르는 거죠. 그냥 개인적인 느낌일 뿐이고 근거도 없습니다.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비트코인 저점 얘기할 때가 아마 올해 4월이었던 것 같은데 4월인가 3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약간 단순한 직감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하는 게 눈에 너무 띄게 보였기 때문에 아 얘네가 이 시장을 버린 게 아니구나. 그 주체가 투기 세력 우리가 흔히 세력이라고 부른 친구들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금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 거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늘었거든요. 거래량이 만약에 손 털고 나갈 거면 높은 가격에서 다 털고 나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니까 거래 볼륨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거 상당히 유지되는 걸 보고 이거 오히려 저점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때는 이런 근거와 통계적인 상황이나 데이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제 남자의 육감이라고 할까요? 불장 한 번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정도의 느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오더라도 만약에 오더라도 가까운 신뢰는 올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상황 보니까. 그리고 그때랑 다른 게 지금은 규제 문제도 좀 걸려 있고요. 그때는 약간 방관하는 상태였잖아요. 불장 전에는. 이제 불장 오고 나서 이게 굉장히 모든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규제를 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거 스캠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다 폐쇄시키겠다 이런 얘기 할 정도니까 엄청나게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환경적인 변화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미국 내에 있는 대학교 교수 2명이 연구해보니까 그때의 불장은 비트파이넥스에 있는 특정 계정 하나가 그런 떡상을 조작한 거다 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죠. 그게 사실이면은 불장 다시 오기 힘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비트파이넥스 주목받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감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떡상을 시켰던 게 비트파이넥스면 이번에 또 결행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상태를 보고 상황을 보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크게 관심을 두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는 여러분들께 하고 있지 않죠.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어차피 얘기해도 답도 안 나오는 문제고 얘기해도 뭔가 결론이 안 나요. 뭐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생각을 이제 각기 판단하신 게 있으면 뭐 서로 얘기해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불장이 다음 달에 올 것 같아요.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갖고 이런 생각은 되게 참신한 생각이고 되게 인사이트가 있네요. 통찰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이러한 근거 때문에 다음 달 오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도 뭐 동의가 된다거나 이런 발전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들 육감이에요. 다들 육감이야. 근거가 다 육감이야. 여기서 지금 뭔가 객관적인 막 수학적인 그런 논리에 의해서 뭔가 다음 달에 온다 내년에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들 육감으로 지금 언제쯤 올 것 같다 안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생각을 얘기하면서 공유할 수는 있어도 그 D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못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해도 뭐 얘기 진행될 게 없기 때문에 몽환의 숲이죠 진짜. 근데 확실한 거는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XRP의 장점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암호화폐들이 투기 세력들이 떡상을 안 시켜주면 답이 없는데 XRP는 비즈니스적인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참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갖는 장점이죠. 분명한 장점이죠. 수요만 창출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그 전제 조건이 쉽지 않은 건 맞아요. 왜냐면 리플사가 XRP를 글로벌 세르먼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만한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긴 한데 어쨌든 그 전제 조건만 달성시킨다고 하면은 그런 투기 세력 없어도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 그거는 분명히 다른 암호화폐가 갖고 있지 않은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문제는 길게 봐야 된다는 게 참 문제긴 하지만 무릎이 시린 거 보니 곧 오르겠다고요?
비가 오는 거 아닌가요? 무릎이 시리면 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여러분들 혹시 2017년 불장 때 이미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갖고 보고 계셨던 분들 계세요? 네. 그때 떡상전에 느낌 오셨습니까? 불장 때? 솔직하게. 네. 그냥 솔직하게. 뭐 그 당시 불장 때 나는 예견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은 좀 대단해 보이기는 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남들한테 이 안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있어 보여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한번 그 당시에 참여하고 계셨다고 하면 참여하고 계신 분 중에 혹시 나는 그때 2017년 말에 떡당 불장을 예감하고 있었다. 뭐 조짐이 보였나요? 예감하고 계셨던 분들 있다면은 뭔가 조짐, 어디에서 조짐이 보이셨나요? 그런 것들 얘기해보는 것도 상당한 재밌거리가 될 것 같아요. 막 시작하자마자 불장 왔어요? 아, 전혀. 그죠? 조짐도 없었죠. 갑자기 그렇게 된 거죠? 20만원 넣었더니 900만원 됐어. 야, 아니, 옥스포드님, 한턱 쏘세요. 우지한이 코인판 멸망시킨다는 게 대세였어요? 근데 갑자기 불장이 온 거예요? 야. 아니, 이거 재미삼아 얘기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가격 예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뭐 여러가지 교감하는 차원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당시에 뭐 불장이 왔을 때, 그거를 약간 냄새를 사전에 맡았다, 불장이 오기 전에. 그럼 도대체 어디서 냄새를 맡았는지 궁금해요. 약간 예감했어요? 어디에서? 어느 부분에서 예감이 되셨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김천국님은 그때는 무조건 우상향 할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하고요. 야, CH님 한턱 쏘세요. 아니 260원을 샀는데 몇 시간 뒤에 떡상에서 4,400원에 파셨대. 한턱 쏴. 일본은행과 우리은행 2배. 아, 자고 일어나니 2배. 안 좋은 뉴스 엄청 많았다고요. 차트 그림상 불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불장이 일어나기 전에 그걸 예견할 수 있었어요? 차트를 보고? 그게 중요한 거죠. 지난 뒤에는 누가 봐도 불장 차트인데 그 차트가 그려지기 전 불장이 오기 전에 차트를 보고 불장을 예상할 수 있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자, 김부사님이 얘기하는 거 보시면은 USD 멕시코, 그러니까 미국 달러 멕시코 페소, 그리고 멕시코 페소가 출발이고 도착지가 미국 달러. 이걸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멕시코로 가는 게 압도적이지 않느냐 얘기하시는데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미국 달러 페어를 제공하는 비트스탬프 XRP가 줄어들고 비스에서는 XRP 개수가 계속 늘어나는 게 이론상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체크가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어요. 한번 잠깐 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제 비스오 마켓메이커는 XRP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페소를 제공하는 편인데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요? 하시는데 스프레드 그 비용 보여드릴게요. 그거 이해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리프사가 하는 게 이해가 되시는데 그러니까 마켓메이커는 유동성 그게 XRP를 페소로 바꿔주는 거든 아니면 멕시코 페소를 갖고 있다가 XRP랑 교환을 해주는 거든 뭐든 간에 상대방이 원하는 자산을 교환하는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시장 가격이 가운데일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 요 스프레드라고 부르거든요. 요 차이 오더북의 가장 끝자리점 요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고 여기에 써있죠. 0.38%라고 요 만큼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XRP를 비싸게 팔아서 근데 이쪽은 이제 XRP를 사는 거잖아요. 시장 가격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마켓메이커는 대신에 이 유동성 이용해서 바로 교환하고 싶은 사람들은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내가 XRP를 갖고 법정화폐를 받고 싶다 또는 법정화폐를 갖고 있는데 XRP를 바로 교환하고 싶다 했을 때
이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프리미엄, 이만큼의 프리미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켓메이커의 수익인 거예요. 네,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이론상, ODA 이론상 한쪽으로 기울면은 이제 한쪽에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이 KK님, 까체리님 만든 이런 사이트 통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네, 여기 오시면은 지금 거래소별로 이 증가 추세 나와 있잖아요. 보유 물량. 이거 보시면 되겠죠? 비트 스탬프 어디 있을까요? 네, 0.12% 줄었다고 하는데 이 추세를 보죠. 네, 오히려 늘고 있죠? 네, 늘고 있습니다. 보세요. 2019년 해갖고 계속 여기서부터는 좀 주네. 확실히 그런 증상이 보이네요. 보세요. 이 보시면은 2017년 이때 8월인데요. 계속 늘죠. 우상향 하고 있는데요. 우상향 하고 있다가 조금 줄었다가 다시 우상향 이렇게 하는 추세로 가는데, 지금 김 부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이세요? 요 포인트부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몇 달간의 추이를 봤을 때는 하향하고 있죠. 보유 물량이. 근데 이게 딱 공교롭게도 딱 10월쯤이네요. 이게 확대해서 볼까요?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이 9월 때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상승은 하고 있었네요. 10월 초까지는 상승했지만 그 이후로는 보유 물량이 하락 중입니다. 네. 비수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이때 10월 9일이거든요. 이때쯤부터 사용량이 많이 늘었는지 보면 좀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딱히 저런 똑같은 그래프는 나오지 않네요. 볼륨에서는. 네.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비트 스탬프 같은 경우는 10월 9일 이후로 보유 물량이 천천히 하향하고 있고요. 줄어들고 있고, 비수로 한번 볼까요? 비수는 어떤지? 비수 왜 안 보이죠? 뭐야? 비수 리스트업 안 해놓으셨나? 여기 있다. 제가 못 찾았던 거네. 비수 봅시다. 열려라 참깨. 아이 거래소가 열렸네. 요걸 봐야죠. 그래프. 확실히 늘었어요. 이때가 지금 7월 말이잖아요. 7월 말인데 이때부터 이제 머니그램이 쓰기 시작했죠. 예, 평균적인 지금 기울기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 중이네요. 보유 물량이 늘고 있네요.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사람들이 쉽게 좀 약간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신 걸 보면서 그러면 미국에서 다른 나라 국가로 가는 송금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비소가 됐든 필리핀에 있는 코인스 PH가 됐던 간에 얘네의 물량은 무조건 늘어나고 비트 스탬프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은 마켓메이커들, MM이라고 적을게요. MM이 XRP 계정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계정을 중심으로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 막 이렇게 보냈다가 받았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옮기면서. 그래서 다시 옮기면 되죠. 비트 스탬프로 본인이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여드릴게요. 마켓메이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그 이유를 지금 근데 볼륨이 줄어들고 있네. 610만 개까지 하락했네요. 자, 오더북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결국에 ODA를 통해서 멕시코 페소로 바꿔야 되잖아요. 멕시코 XRP가 도착하면은 요거를 멕시코 페소로 바꿔야 되잖아요. ODA 쓸 때. 그죠? 그럼 어느 오더북을 써야 되나요? 이쪽을 써야 되잖아요. 마켓메이커가 지금 멕시코 페소를 줄 테니까 XRP 주세요 라는 주문이잖아요. 주세요. 그죠? 이쪽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고 나서 멕시코 페소 받으면 뭘 하겠어요? XRP 받으면 뭘 하겠죠? 이쪽에다 세울 거 아니에요. 네. 또는 이 XRP를 어디다 옮기죠? 비트 스탬프 옮기겠죠. XRP를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샀잖아요. 옮겨갖고 어디에다 세운다? 오더벽을? 이쪽에다 세울 거 아니에요. 그쪽은 XRP를 줄 테니까 달러를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해서 팔겠다. 달러 주세요. 그럼 XRP 줄게. 대신 시장 가격보다는 좀 비싸게 팔 거야. 프리미엄 얹어서. 이거를 하겠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포지션을 활용하는 거죠. 네, 마켓 메이커가 되게 이런 추상화 단계에서,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추상화 관점에서는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핵심 작동 방식? 로직 같은 거는 지금 설명드린 거와 같은데, 실제로 이거를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로직을 쓴다고 하거든요. 예, 선물 시장에서 이 가격 변동성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가격이 급변할 때는 본인들의 포지션을 치우는 것도 한다고 해요. 스탑을 시켰다가, 예, 그리고 가격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을 때 그냥 가격 볼라틸리티에 관련된 리스크도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예, 시장의 흐름상 체크를 해갖고 변동성이 심하다 그럼 본인들이 오더북을 치우는 거예요. 다 치웠다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때 오더북을 다시 쌓고 본인들의 활동을 시작하고, 예, 굉장히 복잡한 로직,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 마켓메이커 활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막 손 갔다가 나도 마켓메이커 해볼까? 하면서 이제 손 갔다가 그렇게 할 그게 아니죠. 예,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대응을 하고. 예, 저도 한번 해보려고 막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알게 됐고요. 이게 일반인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란 걸 깨달았습니다. 절실하게. 못해요. 이거 일반인이. 자금도 많아야 돼요. 자금도. 그래서 김부사님 질문 주신 거는 충분히 그 궁금증이 해결됐는지 모르겠네요. (2040년이요) 스마일님 2040년? 안돼! 2040년 너무 멀어. 안돼. 뭐 새로운 보고서 올라왔나 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새로운 보고서 올라왔네요. 그때 우리 지난번에 같이 봤었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보고서 올라왔나 본데요? 아니네. 예, 우리가 봤던 거네요. 안 봐도 되네. 봤던 거예요. 봤던 거. 안 봅니다. 이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뭘로 생각한다고요? 여기 써있잖아요. 포텐셜 US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예, 리플사 솔루션 써갖고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여기도 보이죠? 오늘날 모델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잖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달러를 유로화로 가고 싶은데 지금 되게 웃긴 게 미국을 거쳐가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요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회사 마크거든요. 메릴 린치. 아니 유로화로 가는데 유동성이 안 되니까, 싱가포르 달러에서 유로화 이 페어가 유동성이 안 되니까 미국을 거쳐가는 거예요. 미국 달러를. 오늘날이 이래요. 근데 이제 만약에 리플사 솔루션을 본인들이 쓰게 되면은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이 부분이 다 생략되고 이렇게 길게 안 가고 그냥 본인들 내에서 그냥 해결을 본다는 거죠. 여기서 교환을 만들어줘 갖고 이렇게 쇽쇽쇽 해줄게. 리플사 솔루션 이용해서. XIP 4,800원일 때 시총이 얼마였나요? 그거 곱해보세요. 400억 곱하기, 대략입니다. 대략 정확한 건 아니고 400억 곱하기 가격 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충 나와요. 근데 그냥 그 에스크로 묶여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싶으면 그냥 100억을 곱하면 돼요. 가격에다가. 그게 시총입니다. 근데 코인 마켓 갭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안 하고요. 총 공급량 안 하고 XIP는 그냥 이걸로 하고 있어요. 시장에 풀린 물량. 그래서 대충 400억대 뭐 420억 개나 뭐 이렇게 계산을 해갖고 이거다 가격 곱하면 시총이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아, 시간 되게 많이 냈네 또. 방송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네요 이미. 이제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시간이 좀 아쉬운데 늦게 퇴근했더니 시작도 늦어지고 덩달아서 이제 시간도 아쉽게 되고 그리고 피곤하고 참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여러분들께 오늘 사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늦긴 했지만 오늘 지각한 거 다시 한번 좀 사과드리고 양해 말씀드리고요. 제가 예전부터 공지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동안 연말까지는 계속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송 자체도 이제 막 10시 이후에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예, 하더라도 이렇게 좀 야근이 길어지면은 좀 더 약속했던 시간보다 좀 더 늦어서 오늘처럼 막 11시 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이제 아직 그런 일은 없지만 사정상 아예 방송을 못해갖고 녹방을 하거나 아예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니까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좀 체력이 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저도.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아마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내일 다들 출근도 하셔야 되고 각자 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정보가 나오면은 함께 보시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여러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월바 좋은 밤 되십시오. 좋은 밤 되세요.